STL 파일에 대해서 스케치업에서 좀 어떻게 손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스케치업을 손보는 게 최선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툴, 주로 사용하는 툴이 스케치업이라면 STL 파일을 손을 봐야겠죠. 자,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 먼저 파일을 클릭하고요. 임포트, 오픈이 아니고 임포트를 클릭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에 STL로 되어 있네요. 현재 여기 보면 다른 것도 있으면 여러분이 꼭 눌러서 STL로 획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파일 하나 들어올 텐데요. 이 중에 이제 파일의 특성을 좀 보고 하기 위해서 이건 수정할 거, 이거는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 고민할 거, 이거는 어떤 파일을 하면 좀 좋을까, 이걸 해보기, 스터디 해보기 위해서 했어요. 먼저 엘펀트 폰 홀더 하는데요.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옵션에서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걸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HTML 파일 특징이 무조건 면을 삼각형으로 나누거든요. 그럼 연관성 문제 때문에 평평한 면도 다 삼각형을 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머지 커플을 하면 같은 평면 길이는 나누지 않고 합칩니다. 이걸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불러볼게요. 임포트. 생각보다 빨리 올 겁니다. 자, Shift Z를 누르면 보이죠? 자, 여러분이 불렀을 때 얘를 따따따 해서 그룹을 해보면요. 자, 그룹이죠. 솔리드가 아닙니다. 여기는 어딘가 구멍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찾아보면 여기가 좀 수상하죠? 뚫렸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익스플로드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확대한 다음에 불러서 이런 거가 많지 않다면 일단 라인을 눌러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분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채워서 다시 그룹에서 솔리드 그룹 만들어 쓰시면 돼요. 일단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도 있겠죠. 어디가 맞냐면 이렇게 직선과 곡선 많으니까 그 스케치업은 제가 알기로는 스케치업은 이렇게 폴리곤이죠. 이게 이상하게 폴리곤을 처리할 수 있는 수가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걸 처리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가 사실 문제 있는 파일이긴 하지만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있을까요? 뭐 좀 이런 데는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맞는 데들 중에 이제 이상한 데가 있을 건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봐서 현재로서는 이쪽에 문제가 없어 보이죠? 다행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일단은 여기 문제가 있겠네요. 여기 저 하나씩 보면 여기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될 수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한번 시도해 봐야죠. 이렇게 그래서 면이 다 생겼다. 여기 일단 생겼고요. 이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를 잘 하면은 이렇게 파란색 보이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얀색 면이 나와야지. 내가 했더니 파란색 나왔다 그러면 그 면 자체 이상한 거기 때문에 선 한번 더 그는 게 나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또 보인 것 같은데 여기죠. 이렇게 했을 때 하얀 면이 나오면 이제 파란색 면이 나왔죠?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차라리 이쪽 선을 그리고 이쪽 선을 그리시고 그래서 이렇게 면을 나누는 게 낫지. 그거 한 번에 한다고 그것 좀 이익 본다고 하면 이익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죠. 자,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휠 버튼 누르면 펜 기능 쓸 수 있죠. 이쪽에 괜찮을까요? 뭐 일단 이쪽에 했고 뭐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그룹해보면 알죠? 아직도 빈 데 있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스케치업에서 뭔가 할 때는 뭐 부득이하게 할 때는 이렇게 채워가면서 이제
찾아가면서 해야 되지만, 물론 이제 넷픽 같은 들어도 되죠. 이제 뭐 그렇지 않다면은, 웬만하면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매력적인 건 뭐냐면, 얘가 딱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스케치업에서 평면에는 이렇게 작도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저 같은 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지워버리고요. 다시 새로 좀 만들어서 써볼 것 같아요. 이걸 참고해서. 어쨌든 얘는 이제 어떤 가치가 있냐면, 뭐 사이즈나 이런 것들, 형태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저는 따가지고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면 좋겠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임포트를 해볼까요? 두 번째 예제는 이제 어떤 거면 좋을까? 이거를 한번 불러볼게요. 속도 빠르죠? 자, 보세요. 여기 엣지에 필렛이 없죠? 똑같이 얘도 아까 코끼리 이거 띵기버스 다운받은 거지만 얘는 되게 심플하고 깨끗하죠? 잡다한 게 없어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웨이크룹 하면 자, 솔리드로 됩니다. 그 때문에 보면 여러분이 사용할 때는 이런 식의 것들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사용이 되게 편하고요. 물론 이제 없다면 아까 거를 수정해야 되지만 수정할 게 많지 않고요. 이렇다면 여기서 바로 푸시프를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원하는 거를 해볼 수 있죠. 이렇게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 위를 싹 지워버리면 이제 바로 뭐 푸시프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띵기버스 고를 때는 이렇게 자그마한 디테일이 오히려 없는 것을 부르다가 스케치업에 수정한다면은 수정이 벌써 용이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보죠. 임포트 피카츄입니다. 자, Shift Z 할게요. 자, 이렇게 불러보니까 얘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했더니 멀쩡하죠. 왜냐면 이렇게 로우 폴리고 폴리곤의 수가 제한된 경우에는 이 파일에 좀 문제가 없으면 스케치업에서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스케치업으로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면을 쓰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오프셋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 상태는 잘 되네요. 그죠? 다시 해볼까요? 여기서 오프셋. 비디오 카드 부분은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한다든지 편집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잘 안되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선택한 다음에 Align Axis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면 좀 더 원활하게 잘 돼요. 이 돌리는 거는 여기를 클릭하고 리셋을 하면 전성 돌아오고요. 그래서 Align Axis라는 게 되게 좋은 게 여러분 이제 스케일 같은 거 할 때 나오죠. 옵셋하고 여기를 스케일을 이제 이렇게 해서 한다고 치고 이럴 때는 뭐 스케일도 문제가 없는데 얘를 내가 잡아서 만약에 이렇게 내렸다. 그러면은 이면을 잡아 스케일 하면요. 스케일을 누르면 이렇게 이상해지죠.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요 면이 경사에도 요 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때 선택하고 Align Axis를 한 다음에 자 다시 스케일을 보세요. 틀리죠? 이렇게 그래서 Align Axis가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작업 평면을 잡는 명령이죠. 마찬가지 여기 누르고 리셋 누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쓸 때는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로폴리 같은 경우에 스케치 불러서 좀 해볼 수 있겠죠? 여기 뭐 포인트 좀 당겨보고 이렇게 해서 좀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케이스 볼게요. 뉴하고 자, 마지막 세팅인데요. 얘는 좀 고쳐보려고 합니다. 이거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맞죠? 자, 일단 얘도 되게 작아요. 일단 딱 봤더니 여기가 많이 깨졌죠? 다른 것은 괜찮은데 여기가 깨져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쳐가지고 저쪽 옮겨서 복사하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은 선을 그어볼까요?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를 지우면 되게 말끔해지죠? 스케치북이 장점이에요. 자, 그러면 푸시풀을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맞추면 딱 높이가 맞죠?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해서 탑에서 보면 이렇게 꺾였거든요. 이러면은 푸시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라운드를 쉽게 끝낼 수 있는 건데 필렛 기능이 없으니까 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재보면 1mm예요. 1mm 갖고 라운드 돌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즈 키웁니다. 이거 누르고요. 클릭해봤더니 4.1이네요. 그러면 40을 10배 키웁니다. 엔터 하고 한 번 더 치면 10배 커지죠? Shift Z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좀 쉽죠? 자, 룰팁 베지툴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10mm, 아이고, 잘못했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10mm.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0mm.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아크를 그립니다. A죠? 하나, 둘, 이렇게 아크가 잘 안 나오죠? 다시 한 번은. 그래서 하나, 둘. 핑크색일 때 여러분이 이제 되게, 끝점에서 같은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에 맞춰야 되고요. 어차피 푸시풀이 안 되니까 얘로 지웁니다. 다 지워져버렸네요. 이렇게. 이게 왜 지워지냐면 여기 선을 안 그려서 그래 제가 실수로. 그래서 여기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선을 그려서 여기 선을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이드를 좀 근데 좀 안 맞는 것 같죠? 뭐가 이렇게 선을 그리면 안 맞을까요? 끝에가 안 맞네요. 그죠? 이게 이렇게 여기도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이 가이드는 일단 없앨게요. 이 가이드 때문에 또 머리 부담스러워서 여기서 엔드 해보죠. 지워보면 알죠? 네, 까다스러울 수 어떤 이렇게 됐죠? 이쪽도 지우고.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이거 할 때 나중에 선 안 그려드리는 방법이 있었네요. 자, 뭐냐면 아이고 여기 지금 너무 많이 갔나요? 치수가 4.1죠? 어쨌든 요거로 치수 바꾸는 것부터 하나, 둘, 40에 엔터 바꿨죠? 자, 많이 갔어요. 뭘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시 취소하더라도 설명을 해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한 거냐면 이제 요거를 할 때 나중에 복사하려면 또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지워보는데요. 그래서 올릴 때 P하고요. 올릴 때 컨트롤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복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나중에 어차피 복사한다고 또 잘라야 되거든요. 그 선 그릴 필요가 없죠. 그죠? 그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다시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10mm 이쪽으로 10mm 이렇게 해서 아크를 그려옵니다. 여기 대고 이렇게 따닥. 이 면에 잘 맞아야 됩니다. 조심해야죠. 그 다음에 라인을 그립니다.
자, 볼 때 이 선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되면은, 맞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이거.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안 맞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선을 지울 겁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리면 나요. 엔드죠? 이쪽도 엔드. 뭐 가이드 하면서 안 맞을 수 있죠? 조심해야 돼요. 자, E 눌러서 이거 지우고요. 이거 지웁니다. 자, 이제 거의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선을 쭉 연결해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건데요. 일단 이거 놓고요. 자, 스타일 명령에 가면 우리가 에디트에 엔드 포인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키면은 이렇게 엔드 포인트가 잘 보입니다. 자, 여기 커브 엔드 포인트가 사실 있는데 안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눌러서 여기 누르고 익스플로드 커브를 하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포인트가 있는데 얘가 원인 경우에는 이걸 감춰줍니다.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 보이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 선을 연결하는 거죠. 이 다른 방식으로 예전에 했었는데 여기 조금 버전이 계속 바뀌면서 오류가 나서 제가 방법을 바꿨어요. 이렇게 해서 이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사각형으로 면을 만드는 거죠. 여기 이제 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점점의 엔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고요. 엔드 포인트가 보이니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죠. 뭔가 선을 아주 잘못 잡았는데. 자. 봤더니 여기가 이 선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선을 지워야 되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 선도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선을 아까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요. 얘를 여기 그러면 이제 얘를 지워야 되겠네요. 얘를 이제 선을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지워줍니다. 딴 부분은 해보니까 딴 부분은 괜찮아요. 이상하게 여기 부분만 깨져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지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를 잡고 다시요. 여기 잡고 자, 무브죠? 컨트롤 키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복사돼요. 자, 얘가 속이 비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웁니다. 지우고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M에서 요 끝점이 요 끝점에 오도록 해야 되는데 안 맞죠? 어떻게 돼요? 여기서 flip along red direction 한 다음에 붙이면 맞습니다. 이렇게 그치 맞죠? 자, 이제 이 선들 필요 없죠? E 눌러서 여기 선들 이렇게 지웁니다. 이 선들 지우시면 돼요. 더 이상 이 선들 필요 없죠?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또 괴롭네요. 그죠? 자, 하나, 둘, 셋. 자, 컨트롤 G로 저는 그룹을 해놨어요. 솔리드로 됐죠? 됐죠? 나머지 다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모든 걸 적용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이 방법을 쓰면은 이런 식의 것을 고쳐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사용해서 이런 방법 사용해서 또 응용하셔가지고 처음 했던 방법 그래서 그걸 원리를 따라 가지고 스케치업에서 난 스케치업만 쓰고 있고 스케치업이 이런 장점을 쓰고 있다 이런 분은 다른 툴을 바꾸지 않으실 경우에는 여기 지금 현재 제가 하는 방법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